KKMD 910화 해외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 번역. 방글라데시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카이 LAH 미르온 대 터키 T129 아탁. LAH 첫 수출 성사될까? 지난 2026년 1월 20일 터키 언론 터키투데이는 방글라데시가 터키 항공우주 산업 타이가 생산하는 공격 헬기 T129 아탁 6대를 한화 약 7,500억 원 규모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이로부터 보름밖에 지나지 않은 2026년 2월 6일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항공 전문 잡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 LAH 6대와 수리온 기동 헬기 6대 도입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는 지난 1월 20일 터키 투데이가 보도한 방글라데시가 터키 T129 아탁을 도입할 예정이라는 기사 내용을 정면 부인이라도 하듯이 터키 T129 아탁 도입설은 하나의 가능성에 지나지 않으며 방글라데시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발언한 것입니다. 외신들이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을 보도하는 가운데 방글라데시 공격 헬기 수주전을 차지할 주인공이 과연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2026년 2월 6일 에비에이션 위크가 보도한 짧은 내용의 기사를 번역해본 뒤 방글라데시 시장에서 정면 충돌하고 있는 대한민국 소형 무장헬기 미르온 LAH와 터키 T129 아탁의 장단점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비에이션 위크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방글라데시 공군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의 소형 무장헬기 LAH 도입 의사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이는 LAH 사업의 첫 번째 대규모 수출 기회가 될 전망이라고 이번 협상의 정통한 소식통들이 에비에이션 위크에 전했다. 방글라데시 육군 또한 한국 항공우주 산업 카이의 수리온 기동 헬기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관심 표명은 방글라데시의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이 여전히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앞서 2026년 초 터키 항공우주 산업 타이의 T129 아탁 도입 가능성이 보도된 바 있고, 그보다 앞선 2021년에는 러시아제 Mi-28 하복 도입을 검토했던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소형 무장헬기 LAH 6대와 수리온 기동 헬기 6대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비에이션 위크의 Fleet Discovery Military Data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공군과 육군은 러시아제 중심의 헬기 전력을 운용하고 있다. 현재 다양한 파생형을 포함한 Mi-17 계열 헬기 62대를 주력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레오나르도 AW139, 벨 212-206 등 소수의 서방제 헬기들을 혼합하여 운용 중이다. 이와는 별개로 소형 무장헬기 LAH를 대상으로 한 유무인 복합체계 멈티도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다.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소형 무장헬기 LAH와 아직 정식 명칭이 붙여지지 않은 한국형 무인항공기 UAS에 탑재된 컴퓨터 간의 항공 데이터 링크 검증을 마친 상태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및 알고리즘 테스트에 초점을 맞춘 2단계 개발이 진행 중이다. 작년 드론쇼 코리아 2025 카이 부스에 등장한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CMMAV가 바로 LAH의 유무인 복합 체계로 연동되는 소형 무인기의 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헬기의 로켓포드나 전용 발사관 캐니스터에 수납되어 있다가 공중에서 발사되는 무인기를 뜻하는 CMMAV는 고해상도 카메라로 적의 위치를 탐색하는 정찰용, 목표 발견 시 직접 충돌하여 타격하는 자폭용, 적의 레이더나 통신을 방해하는 전자전용, LAH인 것처럼 위장하여 적의 대공 미사일을 유인하는 기만형 등으로 임무에 따라 머리 부분을 현장에서 즉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한 LAH에 장착된 70mm 로켓 발사기 규격에 맞춰 제작되어 별도의 장비 추가 없이 기존 무장 체계에 쉽게 통합될 수 있습니다. 즉, LAH에 한정되지 않고 기동 헬기 수리온이나 육군이 사용하는 차량 및 K-39 천무 같은 플랫폼에서도 발사 가능하도록 조정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CMM-AV와 비교되는 존재가 바로 미국의 공중발사용 무인기 ALE입니다. 유무인 복합체계라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개발 배경과 운용 환경에 따라 몇 가지 뚜렷한 차이점을 보이는데요. 미국의 ALE는 평원, 사막, 대양 등 탁 트인 공간에서 위성 데이터 링크와 연동되어 장거리 통신과 광범위한 정찰을 중시합니다. 이에 반해 한국형 CMM-AV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 특성상 지역 추적 능력과 데이터 전송 기술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산 너머에 숨어있는 적을 찾아내어 가시선 밖에서 타격하는 비가시선 NLOS 공격에 특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더해 미국의 ALE는 하나의 완성된 소모성 자산으로 개발되는 경향이 강하지만 한국형 CMM-AV의 경우에는 모듈화 무인기라는 명칭답게 현장에서 머리 부분만 신속하게 교체하여 여러 임무를 즉석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으며 이는 군수 지원이 제한되는 야전 환경에서 유리한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한국형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CMM-AV는 LAH로부터 약 30에서 50km 떨어진 곳까지 정찰 및 타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전체 체계 수준, 풀 시스템 레벨의 유무인 복합 체계 시연이 포함된 최종 단계가 조만간 실시될 예정이다. 카이가 개발한 소형 무장헬기 LAH 탑재용 공중발사 무인기는 전장 1.2m, 날개폭 2.5m, 직경 0.5m의 크기를 갖는다. 해당 무인기는 최대 2시간의 채공 시간과 시속 200km의 최대 속도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까지 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 위크가 2026년 2월 6일 보도한 기사 Bangladesh evaluates Korea Aerospace Industries LAH 수리온 로터크래프트 방글라데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소형 무장헬기 LAH 및 수리온 도입 검토를 번역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보도한 외신들의 신뢰도, LAH와 T129 아탁의 플랫폼 성격 비교, 미래 발전 로드맵의 비교, 대외 수출 리스크라는 4가지 기준으로 이번 보도를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로 상반되는 내용을 보도한 터키투데이와 에비에이션 위크의 신뢰도를 비교해 볼 때 업계 전문지로서 명성을 쌓아온 에비에이션 위크는 높은 신뢰도와 1차 소스의 지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비에이션 위크가 기사를 통해 2026년 초 방글라데시의 T129 아탁 도입 가능성이 보도된 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글라데시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태라고 언급한 부분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카이 LAH 미르오는 무장 헬기 플랫폼이고 타이의 T129 아탁은 공격 헬기 플랫폼입니다. LAH 미르온의 경우 조종사와 무장 관제사가 옆으로 나란히 앉는 데 반해 T129 아탁의 조종석은 앞뒤로 앉는 텐덤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에서도 이런 차이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가 제대로 된 공격 헬기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다면 터키 T129 아탁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미래 발전 로드맵이라는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유무인 복합 체계 멈티입니다. 대한민국 LAH와 T129 아탁은 추구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 체계의 성격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선 카이 LAH의 경우 한국형 소형 다기능 모듈화 비행체 CMM-AV를 헬기에서 직접 발사하고 통제하는 수직적, 유기적 통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터키 T129 아탁은 바이락타르 TB2와 앙카 같은 기존 무인기들을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사용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통합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또한 LAH가 사용하는 독립형 유무인 복합 체계의 기술 수준은 레벨 4에서 5 정도, T129 아탁에 적용된 네트워크형 유무인 복합 체계의 기술 수준은 레벨 2에서 3 정도로 분석되고 있어 LAH 미르온에 좀 더 고도화된 기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터키 스스로야 세계적인 무인기 강국이기 때문에 기존 무인기들을 T129 아탁의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통제한다는 발상이 가능하지만 방글라데시처럼 예산과 인프라가 부족한 나라들에게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락타르 TB2와 앙카 같은 중대형 무인기를 운용하려면 전용 활주로, 지상 통제소 GCS, 위성 통신망, 그리고 이를 운영할 별도의 부대가 필요합니다. 이는 헬기 조종사 외에도 무인기를 조종할 별도의 전문 인력과 정비팀이 필요하다는 뜻이며 상황 발생 시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충분한 숫자의 무인기가 항시 헬기 주변에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 카이 LAH는 헬기 자체가 이동식 통제소이자 모선입니다. 별도의 활주로나 인프라가 없어도 LAH에 탑재되어 있는 소형 다기능 모듈러 비행체 CMM-AB를 바로 날리면 됩니다. 이는 특히 야전 상황에서 T129 아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전개 속도와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소형 무장헬기 LAH 미르온이 가진 가장 핵심적인 세일즈 포인트이자 전략적 강점입니다. 소형 다기능 모듈러 비행체 CMM-AB는 헬기뿐 아니라 지상 차량과 K-39 천무 같은 플랫폼에서도 발사, 통제될 수 있도록 개발 중이기 때문에 도입국은 유무인 복합 체계에 쓸 무인기를 위한 별도의 활주로나 인력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는 군수 지원 및 유지 정비 체계의 단순화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방글라데시가 T129 아탁 대신 대한민국 LAH에 강력한 관심을 표명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부분에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 수출 리스크 측면입니다. 2018년 파키스탄을 대상으로 체결된 T129 아탁 판매 계약이 미국산 엔진 수출 허가 문제로 4년 이상 지연되다 결국 취소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LAH의 경우 국산화율이 70% 가까이 되는 데다 엔진도 프랑스 사프란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 개발한 REL 엔진을 사용하며 엔진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외 수출 리스크 측면에서도 LAH 미르온이 터키 T129 아탁을 앞선다는 뜻이죠. 방글라데시 시장이라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카이 LAH 미르온과 타이 T129 아탁 대결의 향방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이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며 내용이 재미있고 유익했다면 더 많은 시청자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이 동영상 하이프하기를 눌러주셨으면 합니다. KKMD 영상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싶은 분들은 농협 9481216701호로 후원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미즈 밀리터리 채널 KKMD